아시아 문화 플랫폼을 자임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 10여 년 만에 공식 개관했습니다. 지난 9월 부분 개관에서 일부 콘텐츠만 보여줬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늘 모든 콘텐츠를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며 다시 한번 호남 구애에 나선 가운데 당내 비주류와 무소속 천정배 의원까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F1 대회 조직위원회가 내년도 F1 대회를 포기하면서 정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수천억 원의 혈세만 날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0년 만입니다.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개관 소식을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술극장에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자 아시아 국기들이 수놓인 풍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앞으로 아시아 문화의 창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사적 첫발이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아시아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기관이 될 것입니다. 공식 개관식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중앙아시아 문화장관 등 국내외 문화계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도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로 힘차게 뻗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공식 개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입니다. 연면적 1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문화전당은 국내 최대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 문화시설을 처음으로 전면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식 개관을 기념해 세계적 석학의 특별 강연이 이어지고 한국과 아시아 각국의 문화 교류와 협력도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들도 오늘 일제히 공개됐습니다. 지난 9월 부분 개관 때보다 볼거리들이 한층 풍성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화창조원에 들어서는 순간 눈과 귀를 사로잡는 초대형 미디어 아트와 조용한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최신 키네틱 아트. 구도자가 된 로봇팔은 전시장 안에서 8만 대 전경을 플라스틱 위에 조각합니다. 문화창조원은 거대한 공간 안을 다양한 미디어 아트로 채워놓고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는 아시아라는 시장, 하나는 융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시장. 이것을 두 가지 전략으로.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총망라한 아카이브를 만들고 있는 문화정보원은 보이는 수장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던 민주평화교류원은 이번 개관에서 처음으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해 만든 민주평화교류원은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담고 앞으로는 아시아의 교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당 내에서 상징적인 공간 또는 정체성의 공간이 5.18 민주평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어떤 플랫폼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류 사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부분 개관에서 가장 대중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 문화원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박물관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전시나 공연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획부터 창작까지의 전 과정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문화창작소나 문화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건데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용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수장고에 쌓인 방대한 양의 희귀본과 진귀한 사료들. 문화창작소를 꿈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의 역사, 문화 등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연구랑 그다음에 모아진 자료들이 창조원이나 그다음에 극장, 그다음에 어린이 문화원 등으로 보내져서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작품들도 만들 수가 있고. 문화창조원은 작가 요구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한 조립식 시스템을 장착했고 예술극장은 전통 극장 구조에서 벗어나 무대와 객석, 층 높낮이까지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는 파격적 구조로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어느 구역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다 설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모든 공연들 어떤 장르든 다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공식 개관과 함께 첫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빛을 뿜는 큐브 안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 작가들의 작품들은 최근 석 달간 이곳 문화전당 레지던시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차이를 느끼는 게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작가들도 있고 그런 점들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술과 창의력의 첨단 기술을 뒷받침해 문화를 경제로 치환시키겠다는 문화전당의 새로운 시도. 단순히 시도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문화 창작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일주일 만에 광주에 다시 온 문재인 대표는 새정치연합과 호남은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는 물론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도 문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 지난 18일 이후 일주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문재인 대표는 호남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운명공동체라며 적극적인 구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 대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식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은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며 호남 민심에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하나가 돼서 단합하고 또 혁신해서 총선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꼭 해내라는 것이. 그렇지만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문안박 연대는 기득권 연합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와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을 빈사 상태로 만든 지도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전제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책임지는 모습, 이선 퇴진, 물러나는 모습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다른 야권의 재구성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새정치 비주류도 거취 문제를 제기한 자신들을 문 대표가 공천권 요구 세력으로 폄훼한 데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최고위에 불참하는 등 회피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광주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이고 호남의 민심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지. 더욱이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는 문 대표 사퇴 요구를 비롯해 성토회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는 29일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안팎에서 사퇴 압력까지 쏟아지면서 문재인 대표가 사면 초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도 F1 대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부터 3년째 포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험난한 위약금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2013년을 마지막으로 2년 연속 대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F1 조직위는 이달 말까지인 2016년 F1 대회 신용장 개설을 하지 않기로 해 미개최가 확정됐습니다. F1 조직위와 폼 측은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조정 협상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2년치 개최권료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양측의 위약금 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F1 조직위가 내년 F1 대회를 포기한 겁니다. F1 조직위는 F1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계약 내용 노출에 의한 상업적 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폼 측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위약금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과 관련한 조직위의 느긋한 태도에 전남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먼저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 달 이자가 얼마입니까? 1,500이고. 노비해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대로 해결 방안을 찾으십시오. 전라남도와 F1 조직위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복합 리조트 사업의 공모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국인 투자 유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공모 자격으로 내건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였던 부산은 투자 유치 문제로 복합 리조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 전남 여수와 경남 진해 등은 아직 외국인 투자자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외자 투자 유치 여부에 따라 공모 참여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산학협력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대학생들의 참여 열기도 높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 신기술 분야 특별 강연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역 대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전 본사가 직접 진행한다는 소식에 수강 신청자가 몰리면서 정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한전이 빛가람 혁신 도시로 옮겨온 이후 에너지 기업과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책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실무적으로 다가가니까 피부에 더 와닿고 훨씬 그 면접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강 내용은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시켜 송전하는 신기술을 소개하는 것으로 현업 전문가의 설명이 전기 분야 전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제 밖에 전기 산업 분야가 어떻게든 변화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잘 이제 알아갈 수 있으니까 공부해가는 이제 방향도 제가 잡을 수 있고 그런 점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전남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미래성장 에너지 분야인 초고압 직류 분야 전문 교재를 개발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한전이라든가 인근 대학이 합동해서 인재를 육성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새롭게 성장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산학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농민 백남기 씨가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폭력 진압을 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는 또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다음 달 5일 민중 총궐기 2차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를 따낸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위임장을 위조해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한 광주시 체육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업체는 지난달에도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유찰됐습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광주에 다이빙팀이 창단됐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는 오늘 체육회 중회의실에서 일반부 다이빙팀 창단식을 열었습니다. 다이빙팀은 지난 2010년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를 지낸 고병진 감독을 중심으로 전국체전 3관왕 출신인 조성인 등 선수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파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